슈퍼비가 2, 3회 31번입니다. 방금 신나게 수업을 하고 녹화를 했는데 그 윈도우즈 업데이트하면서 설정이 날아가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바람에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31번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 좋지 않은 결과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만 그대로 따라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명사가 겹치면 뒤에는 조동사, 앞에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고, 조금 쉽게 말하면 관계대명사 생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와 주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보면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의 수단인데, 그건 바로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란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거를 좀 어렵게 소셜 프루프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는 행동을 바라볼 때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옳다고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행동을 똑같이 했을 때 그 정도가 높으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가 낮으면 그만큼 더 옳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그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가 자기 행동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를 판단해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소셜 프루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언제 사용되냐면, 자, 이 문장 어렵습니다. 언제 사용된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설득하고 자극할 때 사용됩니다. 원래 스티뮬레이트라는 말은 자극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계속 해석을 해보니 자극하다보다는 설득하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극해서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comply라는 말은 순응하다라고 단어장에 나오는데, 순순히 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명령이나 부탁에 응하게 되는 것을 보고 comply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부탁을 따르도록, 순순히 응하도록 자극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셜 프루프라는 원칙인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바이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어떻게 함으로써 라는 뜻이므로 방법이 나오겠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 언제? 지금도 하고 있거든. 언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행동을 잘 따르고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부탁을 순순하게 응해줄 수 있도록 스티뮬레이트, 자극하고 설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셜 프루프, 즉 사회가 우리한테 안겨주는 증거라는 원칙입니다. 괄호가 좀 어려운데요. 괄호에 있는 표현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인데, 흔히 말해 선생님들이 더비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무슨 말이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표현인데,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 하다라는 말인데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자, 잘 봐야 돼요. 여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두 번째, 더 잘난 사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를테면 서울대 나왔다,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더 사람들이 잘 따르겠죠. 또 더 유명한 사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씩 인스타에 나와서 화장품을 자기가 쓰고 있다라고 자기 개인 인스타에 올려도 이것이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더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수가 더 많을수록. 두 번째 뭐라고? 더 잘난 사람들이 할수록. 세 번째 뭐라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할수록 더 좋다라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자기 상품을 쓰라고 설득, 강요 또는 자극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탁 또는 자기 상품을 팔아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순순하게 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 바로 다른 사람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원칙을 좀 어렵게 소셜 프루프라고 합니다. After all, 결국 we end up, 우리는 어떻게 끝나게 된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부동적인 결과입니다. they, 즉 다른 사람들은 act, 어떻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준이나 소스를 안겨주는 것이죠. 아,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소스를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기분이란 단어가 이렇게 컴마 보입니까? 컴마가 있으면 분사 구문으로 뭐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디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를 제공하냐면 안전한 코스의 행동을 제공하고요. at the least, 컴마가 잘못됐습니다. 미안.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행동이 어떻다 저렇다 비난하지는 않겠죠. because,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똑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after all부터 부동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별표친 문장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부탁이나 요청을 우리가 안 들어줄 수 없는 설득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별표친 문장은 굉장히 길고 어렵고 괄호까지 있어서 쉬운 문장은 아니니까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핑크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 행동을 결정짓는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omply with는 다시 보면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라는 느낌이죠. 31번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는 소셜 프루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있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고 또는 순순히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걸로 우리가 설득당한다 정도의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까는 끊었었는데. 네. 36번의 내용은 레고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레고 압니까?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제 볼록볼록 이렇게 솟아 나와 있는 이걸로 조립을 하는 그런 장난감이잖아요. 지금 이걸 보고 브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만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생긴 이 블럭이나 브릭으로 굉장히 많은 특허권을 누리고 경쟁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메가브랜드라는 회사가 1991년부터 여기 특허권에 소송을 걸고 10년 넘게 싸운 후에 이 레고라는 회사의 독특한 트레이드마크인 8개 박힌 이 블록 조각을 다른 회사도 또는 자기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은 이것은 아까도 봤다시피 2010년도에 나온 소송 결과거든요. 보시면 레고가 뭐를 잃게 되었냐면, 파이트 소송 결과에서 졌는데 뭐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졌냐면 8개가 스터드가 아까 그 볼록볼록 솟아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브릭을 트레이드마크로 법에 따라서 프로텍트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이 2010년도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메가브랜드라는 토이 장난감 회사는 거의 모르고 레고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에서 이제 소송에도 졌지만 레고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메가브랜드만 불쌍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우선은 덴마크의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 레고가 헤저스트 로스트 방금 잤는데 2010년이겠죠? 법정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뭐에 대한 법정 싸움이냐면, 아까 말했던 이 브릭의 트레이드마크, 즉 자기만 쓸 수 있는 그런 특허권 같은 거였어요. 50년 동안 레고라는 회사는 라이벌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보호를 받는 그런 특권을 즐겼습니다. 레고는 카피라이트, 즉 특허권이 있어서 이 작은 브릭의 디자인과 쉐이프, 모양 자체의 특허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stop A from ing는 못하게 하다라는 부정의 의미이죠. 그래서 누가 경쟁자가 컴페티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또는 라이벌들이 뭘 하지 못하겠다? 같은 사이즈, 같은 모양의 브릭을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however, 라이벌 토이 컴퍼니 회사인 메가 브랜드가 뭘 시작했냐면 파이팅, 싸우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레고 트레이드 마크를 1999년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10년을 영어로 디케이드라고 합니다. 메가 브랜드는 헤드 배틀 계속 싸워왔는데 레고의 변호사들과 코트 법정에서 법정 다툼을 벌입니다. 레고는 뭐라고 논쟁을 하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자기들의 브릭이 유니크, 아주 특별하고 디퍼런트,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른 브릭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지 판사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디사이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여기가 결과죠. 대신 나왔으니까 레고 브릭의 모양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클리어 명백한 목적이 있고 유스풀 유용한 목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명백하고도 유용한 목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데이, 즉 레고의 브릭은 너무나 평범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은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서 투투용법이 기억나면 모르겠지만 투투용법은 말 그대로 부정의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 거고, 두 번째 부정의 의미는 너무나 평범해서 레고 자체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등등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면 이 레고 브릭은 너무 평범하니까 그 레고 브릭은 뭐 할 수 없겠다? 카피라이트를 받을 가치가 없다, 또는 카피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는 카피라이트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번 문장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이 연달아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신문에서 잠깐 봤지만 BBC 뉴스를 그대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캔슬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보호법을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뭐 행사하지 않는다, 네, 등등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좀 글을 토막을 굳이 낸다면 보호받았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however부터 싸웠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결론은 뭐다?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하겠다. 이 정도의 글로 전체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의 표현이 두 번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뭐고? 경쟁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고? 레고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정의 표현이 두 번 연달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끝. 소리 이제 잘 들어가네요.